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바이오 안전정보센터의 김원희 팀장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제4차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 말씀 좀 전해드리고요. 오늘 행사 간단히 좀 소개를 해드리면, 먼저 바이오 안전정보센터의 김기철 센터장께서 제4차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요약 발표를 해주실 예정이고요. 그 이후에는 지금 소관부처 담당자분들께서 7분께서 소관부처 업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 이후에는 저희가 5분 정도 간단하게 휴식 시간을 가지면서 회의장 세팅을 좀 다시 할 계획이고요. 그 이후에 한 50분 정도 시간을 두고 오늘 오신 모든 분들이 참석하는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그때를 이용해서 좀 많은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공청회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 융합 과의 송경진 과장님께서 개회사를 해주시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부 바이오 융합산업과장입니다. 먼저 이렇게 바쁘신데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유전자 변형 생물체 안전관리 계획 수립을 위해서 저희가 관계 전문가, 또 관계 부처, 그리고 또 일반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해서 위한 이런 뜻깊은 자리를 갖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유전자 변형 생물체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7개 부처가 있습니다. 저희 7개 부처가 2022년 4월 첫 워크숍을 시작으로 해서 수차례에 걸친 관계부처 회의, 또 전문가 검토 회의, 전반적인 의견 수렴을 거쳐가지고 저희가 향후 5년간의 안전관리 계획을 담은 4차 계획안을 마련했습니다. 안전관리 계획은 그 소관 부처별로 유전자 변형 생물체 안전관리 추진 방향과 실천 계획 등 종합적인 정책 수립 방향을 담은 자료로서 향후 정책 추진에 있어서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되는 아주 중요한 계획입니다. 최근 합성 생물학 등 바이오 신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 또 상업화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 발전에 따라서 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상업화가 기존의 식품이라든가 이런 분야에서 다양한 산업 소재 분야로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유전자 변형 생물체가 가져올 수 있는 환경 또는 인체에 대한 위해성은 최소화하면서 또 신산업을 촉진하고 또 국제사회와의 규제 조화 등을 또 반영할 수 있는 유전자 변형 생물체 안전관리 체계의 정비 또 고도화 이런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위해성 심사, 수입 승인, 또 점검, 또 다양한 모니터링 이런 안전관리뿐만 아니라 또 글로벌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한 제도 개선, 또 위해성 평가 기술의 고도화 이런 것들을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지난 3차 유전자 변형 생물체 안전관리 계획 추진을 통해서 저희가 많은 경험과 또 수렴된 각계각층의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보다 안전하고 또 효과적인 제4차 유전자 변형 생물체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각 분야별로 구체적인 안전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오늘 참석해 주신 관계부처에서 발표를 해주시겠고요. 오늘 참석하신 기업, 또 소비자 단체, 학계, 또 다양한 연구계에서 참석해 주신 전문가분들께서 또 활발하게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또 저희가 4차 계획에도 적극 반영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유전자 변형 생물체 안전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 또 저희 관계부처 모두 유전자 안전관리 계획이 좀 더 효과적으로 실효성 있게 개선 또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제4차 안전관리계획 안에 대한 요약 발표를 바이오안정보센터의 김기철 센터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바이오안정보센터장 김기철입니다. 제가 오늘 약 한 15분 정도 발표 드릴 내용은 지금 벌써 갖고 계신 책자의 이제 앞부분에 있는 중점 추진 사항 또는 또 이제까지 수립 경과, 수립 목적 이런 거와 관련돼서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릴 거고요. 그 이어서 관계부처 담당자들께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이어서 발표를 해주실 예정이 있습니다. 네, 보시면 첫 번째 이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근거인데요. 이 수립 근거는 우리 아시다시피 유전자 변형 생물체법 제7조 1항에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유전자선물제법 제7조 2항에 보면 어떤 내용으로 수립해야 되는가가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 사항입니다. 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수출입 등에 따른 안전관리의 기본 관점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때 수출입 등이라면 단순 수출입뿐만 아니라 법상 연구개발서부터 시작해서 유통, 뒤에 사후관리까지 모든 걸 다 포괄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안전관리의 기본 방침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이 LMO를 취급하는 시설이나 작업 종사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들, 그 다음에 그 관련된 안전관리 관련된 기술 개발이나 지원에 관한 사항, 그리고 그 밖에 LMO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들을 안전관리 계획에 담도록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안전관리 계획은 아시다시피 5년마다 이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이 발효된 게 2008년이었기 때문에 2008년부터 매 5년마다 이제 수립을 하게 되었고, 지금 이제 제 4차 이제 안전관리 계획이 되겠고요. 수립을 오늘 공청회를 거쳐서 이 많은 내용이 이렇게 의견을 받고 또 필요한 수정이 있다면 수정을 하고 해서 바이오 안전성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이 안전관리 계획이 확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7개 관계부처가 이 LMO 안전관리를 하고 있고, 여기 보시면 저희 바이오안전정보센터가 국가책임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정을 받아서 정보 수집 관리 등의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또 법에 또 그 받은 그 고시에 그 LMO 안전관리 계획 수립과 관련된 위탁 업무를 또 저희가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 이 관계부처와 함께 이거 수립하는데 좀 실무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오늘 저희 센터에서 이 전반적인 요약 발표를 하게 된 계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관계중앙 행정기관은 7개 부처는 각각 아시다시피 용도별로 보통 이제 안전관리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험연구용 LMO는 주로 과학기술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관리를 하는데, 시험연구용 LMO 수출입 등의 안전관리를 기본으로 해서 대표적으로 1, 2등급 연구시설의 운영 신고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시험연구용 LMO의 개발 실험 승인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림부에서는 농림축산업용 LMO 안전관리를 전반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고, 위해성 심사와 관련돼서는 또 작물 재배 환경에 관해서 위해성 심사 협의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업부는 국가 책임기관으로서 여러 가지 역할, 우리 정보센터의 운영이라든가 바이오안전성 의정서 이행을 위한 의무사항들, 그 다음에 법을 총괄하면서 법 제도 개선 이런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7개 관계부처의 하나로서 산업용 LMO 안전관리를 총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업무 위임을 받은 질병관리청과 함께 보건의료용 및 시험연구용 유전자 변형 생물체 수출입 등의 안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식약처와 함께 이제 인체유해성을 주로 담당하는데, 이제 복지부는 비식용 LMO의 인체유해성 심사 협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시험연구용 LMO의 연구시설 중에서 인체유해 3, 4등급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해서 설치 운영 허가를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주로 이제 환경 정화용 LMO 안전관리를 이제 담당을 하고 있고요. 또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LMO의 자연 생태계 유해성 심사 협의를 하면서 모니터링 역할까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용 LMO 안전관리를 기본으로 하면서 또 역시 LMO의 해양생태계 유해성 심사 협의를 업무를 하고 있고요. 식약처는 식품의료기용 LMO 안전관리를 하고 있고, 꼭 LMO뿐만 아니라 이제 식품위생법에 따라서도 많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교부는 국가연락기관으로서 의정서 이행을 위한 연락기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 4차 안전관리계획 수립 경과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잠시 이왕 말씀을 해주셨는데, 작년 4월 8일 날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워크숍을 관계부처 및 전문가들이 모여서 대전에서 했는데요. 워크숍을 했고, 그런 여러 가지 논의됐던 방향과 초안 이것들을 갖고 학계 산업계 또는 환경단체 소유자단체 전문가 그룹 자문회의를 6월 말에서 7월 초에 거쳐서 2차례 개최를 하였습니다. 그때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안전관리 계획을 쭉 수립을 했고, 그 초안과 관련돼서 중간중간에 많은 회의를 했지만 작년 11월에 이제 안전관리 계획 수립 점검회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초안이 확정이 됐고요. 올해 들어서 2월 달에 점검회의를 한 번 더 하고, 또 2월 17일 날 또 아까 말씀드린 전문가 그룹이 다시 한번 모여서 자문회의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원래 계획대로 하면 이제 4월 정도에 이제 저희가 오늘 하려고 하는 공청회를 하려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3월 말에 그 주키니 호박 관련된 문제가 좀 발생을 해서 이 주키니 호박 관련된 문제를 좀 또 같이 또 다루자는 그런 측면이 강하게 대두돼서
그 한 2달간에 걸쳐서 또 보완 작업을 거쳐서 오늘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 공청회 이후에는 6월 말 정도가 될 걸로 보이는데요. 바이오안전성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안전관리계획이 확정되는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수립을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일을 했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그 지난 3차 안전관리 계획과 관련돼서 이제 성과 분석을 좀 같이 좀 많이 해봤습니다. 분야별로 나누어서 시험 연구용 LMO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성과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신규 연구시설 사전 점검 강화를 위한 찾아가는 컨설팅을 도움을 했다든가, 또 기관의 어떤 자율적 안전관리 운영 체계를 구축을 지원을 했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의 성과로 저희가 봤고, 또 농업용과 관련돼서는 가장 어떻게 보면은 이 7개 부처 중에서 소관 업무가 가장 많은, 이제 현재는 이제 작물 위주의 어떤 LMO 유통이 되고 있기 때문에 농림부가 되겠는데요. 각종 심사 승인, 또 수입 승인, 뭐 수입 검사, 또 종자 및 재배제 모니터링 등 여러 가지 성과를 또 농림부에서는 여기까지 보여주었습니다. 산업용 LMO, 산업부와 관련돼서는 가장 대표적인 게 타용도 기승인 LMO의 산업용 LMO 예수심사 간소화 제도 마련입니다. 이게 뭐냐면 식품용 같은 걸로 이제 승인이나 이게 다 완료된 그런 옥수수나 이런 것이 산업용으로 이제 활용할 때 과연 또 위해성 심사를 2번 거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좀 불합리성 이런 것을 이제 좀 삭파하기 위해서 식품용이나 이런 걸 승인된 거에 대해서는 산업용 LMO로 위해성 심사는 좀 비교적 간소한 절차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도 마련한 바 있습니다. 또 보건의료용 LMO와 관련돼서는 중요한 게 자율적 생물안전관리 체계 마련 및 지원 강화가 되겠고요. 또 여러 가지 생물안전 교육을 체계하고 소통 기술을 확보했다는 게 중요한 성과로 나오고 있습니다. 환경부의 환경정화용 LMO와 관련돼서는 이 국내 수입 유통되고 있는 LMO의 어떤 자연생태 유출 확산 방지를 위해서 상당히 환경부 또 국립생태원이 노력을 많이 했던 그런 성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해양수산용 LMO 수출입 등과 관련돼서는 미승인 해양수산용 LMO 대표적으로 도룡용 뭐 이런 게 있었죠. 이 관련돼서 국내 유입이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성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식약처 식품의료용 LMO와 관련돼서는 식품용 LMO에 대한 사정 안전성 확보를 위한, 왜냐하면 식품이 가장 또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관심이 많으니까요. 이에 대한 사전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많은 또 실적과 성과를 보여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성과와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그 한계를 저희들이 한번 같이 관계부처와 논의를 해봤는데요. 총 6가지 한계가 좀 나타났습니다. 국민과의 소통이 좀 미흡한 면이 있다든가, 어떤 유전자용 생물체가 좀 자주 그래도 발견되고 이런 것들이 끊이지 않는다든가, 또 용도별로 지금 LMO 안전관리가 하고 있는데 이게 좀 비효율적인 측면이 좀 보이고 있다든가, 지난 15년 정도 하고 있죠. 그리고 지방자치와 자치단체와의 유기적 협력이 좀 미비했다는 점, 또 국제적 이슈 대응을 위해서 부처별 바이오안전 전문가 양성이 조금 미흡했다. 마지막으로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밀폐용 LMO를 중심으로 해서 이용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이용 현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진단이 필요하고 그에 대한 규제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 이런 식의 어떤 한계 및 시사점을 저희가 도출을 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국민소통 미흡과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이제 위해성 심사라든가 개발 실험 승인 등 좀 이런 절차를 진행할 때 국민들의 어떤 참여 기회가 좀 부족했었다. 이런 측면이 좀 나왔고요. 또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정말 국민이 원하는 또 정보를 우리가 또 일부 또 적용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 접근성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어떤 항만 주변이나 업체 주변에서 LMO가 발견되고 운송 사고가 발생하는 거와 문제와 관련돼서는 저희가 어쨌든 각 부처별로 특히 농림부나 이런 쪽에서 교육 및 점검이나 모니터링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환경 유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 또 이런 정부의 어떤 철저한 지도 점검, 교육 등의 안전관리 수행한 내용과 이런 유출에 관한 투명한 정보 공개가 또 필요하다는 점, 또 업체의 자율적인 관리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점으로 도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번 안전관리계획의 좀 중요한 한 측면인데요. 용도별 LMO 안전관리가 좀 비효율성이 존재한다는 측면이 많이 좀 나왔습니다. 특히 어떤 최근 이제 새로운 기술이 많이 개발이 되면서 이것 등에서 용도를 좀 확실히 좀 정하기 어려운 그런 사례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동일한 LMO를 다른 용도로 이용하기 위해서 그에 따라 또 위해심사를 두 번, 세 번 받아야 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효율성이 좀 있다.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높은 수준의 바이오 안전성을 지속 확보하면서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어떤 심사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내용의 시사점을 도출한 바 있습니다. 네 번째 이제 지자체와의 협력 문제인데요.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문제되는 게 이제 비의도적으로 환경 유출됐을 경우 그것이 결국 지자체에 이제 유출이 될 수밖에 없는데 관할 지역에 이게 중앙정부 합동으로 어떤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제거를 할 수 있는 어떤 비상조치 매뉴얼 개발이 좀 미흡하다. 또 지자체에서 어떤 안전관리를 좀 잘하기 위한 그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법령 같은 게 좀 미비하다. 또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협력해서 LMO 안전관리 및 모니터링 실시하는 대응 시스템을 어떻게 하면 구축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안전관리 계획에 담을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을 도출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아까 말씀 전문가 육성의 문제인데요. 이제까지 어떻게 보면 정부 부처나 관련 기관 중심으로 해서 위해선 평가 관리라든가 검출 식별, 공공인식 교육 참여, 합성 생물학, 최근에 어떤 DSI 문제까지 카르타나의 정서와 관련된 주요 이제 대응을 쭉 해왔는데 아시다시피 좀 이 공공기관의 쪽이 빈번한 인사 이동이 있고 또 업무도 좀 과중한 편이라 심도 깊은 대응이 좀 어려웠다는 그런 측면이 좀 많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단연간의 국제회의 경험을 가진 전문가 육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을 어떻게 하면 더 잘 반영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검토가 있었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전문가 육성을 위한 어떤 예산화라든가 노력이 필요하다는 그런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에서 LMO 이용 현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진단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에 따른 규제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미생물 같은 밀폐이용 LMO의 문제인데요. 이런 것이 이제 공산품 범죄의 최종 생산품에 이용되는 그런 LMO 실태 파악과 규제 방향 재설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인데 이런 어떤 바이오 소재라든가 이런 걸 LMO를 통해서 미생물을 통해서 만들어냈을 때 그것들이 또 범용성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이고 또 기능성 소재 등을 생산하는 LMO가 이 용도별 안전관리에 관련돼서 중복이 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런 측면이 좀 많이 대두됐고 이런 업체들이 또 중소업체가 많다 보니까 이 연구실 기반으로 이제 소량 생산 주문 위탁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런 거에 대한 규제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외국의 사례와 비교해서 어떤 방식으로 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안전관리 계획에 담을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까지 저희가 시사점을 도출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성과도 분석을 하고 시사점까지 도출을 하면서 관계부처에서는 이제 제 4차 LMO 안전관리계획 목표와 추진 전략을 이렇게 잡았는데요. 목표는 여러 가지를 논의가 있었지만 결국은 이제 우리 LMO법의 목표, 효과적인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행으로 유전자 변형 생물체로 인한 인체 및 환경의 반지, 또 국민생활 향상 및 국제협력 증진을 도모한다라는 법적 사항을 그대로 담았고요. 관련돼서 전략을 세 가지로 나누고 그에 따른 과제를 두 개로 해서 총 5가지의 중점 과제를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전략으로는 첫 번째가 변화에 대응하는 LMO의 국가 안전관리제도 개선, 두 번째가 LMO 안전관리 역량 강화, 세 번째가 LMO 이슈 대응 및 커뮤니케이션 강화, 이렇게 세 가지의 전략을 삼았고요. 5가지 중점 과제와 관련돼서는 다음에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점 과제로서는 유전자 변형 생물체 안전관리 실효성 제고입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대표적으로 유전자 변형 생물체 용도 구분이나 소관 부처를 좀 명확하자. 또 생산 승인이라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생산 승인 관련 세부 시행 방안을 마련하자. 또 합성 생물학이라든가 유전자 가위 등 바이오 신기술에 대응한 LMO 안전관리 실효성을 제고하자. 그리고 아까 말씀 지자체나 국가 등의 책무 등을 명확히 하고 또 여러 가지 이 안전관리 계획에 향후 이제 예상되는 법령 어떤 개정 계획 이런 것도 좀 담아보자는 내용으로 세부 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중점 과제는 국내 개발 LMO의 상업화에 따른 실질적 안전관리 방안 마련입니다.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미생물 문제인데요. 유전자 변형 미생물 상업화 사례 증가에 따라서 이 관련된 관리 방안을 좀 5년 동안 제대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고요. 또 미세주류라든가 스마트팜 등 새로운 형태의 LMO 상업화 가능성이 계속 대두되고 있어서 이거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 환경 발출 LMO 관리 방안도 이제는 우리나라도 시작을 해야 된다. 이제까지 우리가 대부분 다 식물이나 이런 걸 다 수입을 해왔는데 이제 환경 방출할 사례도 필요할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미생물 등을 이용하는 생산 공정 이용 시설 안전 관리의 세부 기준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저희 세부 과제로 이번에 담았습니다. 세 번째 이제 중점 과제로서는 안전관리 기술 개발 및 정보 교육입니다. 대표적으로 이거는 주로 바이오 신기술 쪽인데요. 바이오 신기술 쪽의 어떤 LMO
있다면 이것에 대한 위해성 평가 및 심사 기술을 개발할 필요가 있고 또 검역 및 검출 기술도 같이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비의도적이거나 불법적 LMO가 있는 경우가 꽤 있으니까 위해 방지 및 비상 대응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마지막으로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부처 간의 정보 공유가 좀 원활히 돼야 된다. 이거를 우리 안전관리 계획의 중점 과제로 세부 과제로 담았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체계적이고 투명한 정보 관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국민소통 미흡과 좀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그 안전관리 소관부처 간 논의를 통해서 LMO 정보 공개 가이드라인을 좀 작성을 해서 투명하게 좀 정보 공개를 좀 해보자라는 내용이고요. 또 LMO 안전성 관련 정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그 중에서도 가장 좀 많이 관심이 있으시는 위해성 심사 관련 세부 정보를 좀 공개를 해보자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안전관리 소관부처 주관 회의나 행사 등 여러 가지 행사나 중앙의 어떤 행사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잘 만들어서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과 마지막으로 환경방출이나 격리 실험 구역과 같은 관련돼서 필요한 정보는 공개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으로 세부 계획을 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이오 안전성 관련 소통감입니다. 유전자 변형 생물체법상에서 여러 가지 승인이 있는데 그 승인 절차 중에서 공공 분야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보장을 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고요. 어떤 안전관리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 시민단체라든가 관련된 과의 협력을 좀 제대로 확대하자 이런 게 하나의 또 하나의 과제로 담았습니다. 또 일반적인 대국민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를 위한 소통 채널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것들 잘 확보를 해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고요. 마지막으로 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취업 안전관리 방안이 필요하다. 이게 또 실험실, 중고등학생에서도 이제 실험실이나 이런 과급에서 발표를 하시겠지만 실험실에서 이걸 이용하는 경우가 꽤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도 필요하다는 내용이고요. 마지막으로 다양한 이해 당사자별 교육 및 세미나를 개최를 더 역시 지금까지 해왔지만 더 열심히 하자라는 내용으로 세부 과제를 담았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이제 여기까지가 저희 발표 내용이고요. 이 세부 과제별 또 중점 과제별로 또 부처별로 이제 중점적으로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관련돼서는 부처별로 나오셔서 발표를 할 예정이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시험용교용 유전자 변형 생물체 관리하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해라 사무관입여 감사합니다. 금일기준 과기정통부는 1,120 연구시설 그리고 6,800여 개의 연구시설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과기정통부는 이번 4차 시험연구용 안전관리 계획을 통해서 안전한 연구 환경 조성을 목표로 다음과 같이 4대 추진 전략 그리고 8개의 과제를 수립하였습니다. 받으신 자료 17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관리 체계 고도화입니다. 세포 그리고 동식물로 연구했던 LMO 소재가 최근에는 미세조류, 꿀벌 등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 건축 예정인 3등급 식물연구시설과 같이 연구시설 종류가 다양해지면서 과기정통부에서는 이에 맞는 관리 기술을 개발하겠습니다. 위탁과제를 확대하고 타부처와의 꾸준한 협의를 통해 변화하는 연구 환경에 대응 가능한 관리 체계를 계속해서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관생물안전위원회 IBC 운영 활성화입니다. 과기정통부에서는 매년 현황 조사를 통해서 연구시설 현황을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 조사 결과 IBC를 운영하는 기관은 93%에 이르렀지만 실제로 운영하는 기관은 60%에 미쳤습니다. IBC는 기관 내 사고 예방을 위해서라도 체계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과기정통부에서는 IBC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우수 운영 사례 등을 발굴하여 홍보하고 전담 인력 배치를 위해서 임명 기준을 구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법 제도 개선입니다. LMO 연구자분들을 만나면 LMO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 그리고 간소화했으면 좋겠다, 너무 어렵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과기정통부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규제는 강화하되 중복 규제가 없는지 확인을 해서 그걸 개선하고자 합니다. 또한 신규 관리가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항목을 추가하는 등 연구는 활성화되지만 안전관리에 구멍이 없도록 관리를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과기정통부에서는 시험연구용 LMO 범위를 조금 확대해서요. 과기정통부에 신고된 연구시설 안에는 바이오 산업의 밑바탕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안전관리 지원 확대입니다. 먼저 시설 부분에서는 전수 현황 조사를 통해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법 이행 여부를 확인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할 것입니다. 신규 시설에는 컨설팅을, 그리고 운영 중인 연구시설에는 특별 점검을, 그리고 폐쇄 연구시설에도 점검을 나가서 전주기 안전관리에 힘쓰겠습니다.
과기정통부에서는 작년부터 영세기관 그리고 노후시설을 중심으로 연구시설 구축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43시설 그리고 올해는 30시설을 선정을 해서 총 12억의 지원금이 나갔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한 지원을 통해서 연구시설 안전관리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물안전 정보 공유 활성화를 위해서 온라인 시스템을 개편하고 LMO 행정정보 포털을 통해서 연구자들이 LMO를 사용하기 전에 어떤 것을 지키고 어떤 것을 관리해야 되는지 미리 인지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안전문화 확산입니다. 과기정통부는 매년 교육 그리고 온라인 교육, 중고등학생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LMO를 사용할 때 어떻게 무엇을 지켜야 되는지를 교육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다양한 세미나 그리고 연구자 선택형 교육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귀찮은 연구가 아닌 연구자가 직접 찾아서 교육받을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기정통부에서는 매년 LMO 관리 우수 연구시설, 우수 기관 그리고 유공자들을 선정하여서 과기정통부 장관 표창뿐만 아니라 다양한 포상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법 이행뿐만 아니라 자체 관리가 잘 되고 있는 사례를 선정해서 널리 알리고 연구자 스스로 안전관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국민 공모전을 통해서 LMO 안전과 연구 필요성을 동시에 홍보하여 안전관리와 연구 진흥이 함께할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과기정통부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시험연구용 LMO 안전관리 과기정통부 발표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LMO를 담당하고 있는 박수현 사무관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그 주키니 호박과 관련해서 대응이 마침 이 3월달에 발생하다 보니까 그에 중점적으로 해서 안전관리 계획을 좀 담았습니다. 일단 그 발표에 앞서서 그 저희 책은 197페이지가 되고요. 그다음에 요약은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농림축산식품부 업무 소관은 그 종자용 LMO, 그다음에 사료용 LMO, 그다음에 농업 가공용 LMO, 그다음에 동물 의약품용 LMO, 그밖에 농림축산용 LMO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8년도 이후부터 한 1,100만 톤 이상의 LMO가 수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 중에서 한 83% 정도가 사료용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옥수수 한 98%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저희 농림축산식품부는 LMO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수입 단계부터 승인 단계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3차 안전관리 추진 결과에 대해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 발견 미승인 LMO 유체 면화에 대해서 지자체와 민간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철저한 사후 관리를 실시해서 현재 19년도 이후부터 면화는 추가로 발견되지 않고 있고 유체는 17년도에 98개소에서 발견이 됐었는데 현재는 7개소를 지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LMO법 기반에 따라서 국제 기준과 기반에 기반한 위해성 심사를 이렇게 실시하고 있고요. 5개 작물에 대해서 177건을 현재 승인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안전관리 계획에 따라서 국내 미승인된 LMO에 대해서 수익 검사를 실시하고, 사료용 LMO 운송 경로 및 보관 창고 주변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계속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LMO 검사법 안전성 평가 기술에 대해서 과학화와 고도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4차 안전관리 계획은 3차 안전관리 계획에 이어서 안전관리 체계를 유지하면서 이번 23년도 3월에 발생한 미승인 주키니 호박 종자와 관련해서 농림축산용 LMO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마련을 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큰 중점 추진 과제는 LMO 추진 안전관리와 LMO 취급 안전관리, 그 다음에 LMO 취급 제목이 좀 잘못됐는데 책자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LMO 유해성 심사 전문성 제고, LMO 사후 관리 및 소통 강화, 이 세부 과제를 종자 수입부터 국내 유통까지 단계별 LMO 검사 체계를 구축하고, 그다음에 매년 점검을 통해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그다음에 관련 업계와 시민단체 소통도 확대하고, 불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하는 반면 홍보를 확대해서 농림축산용 LMO 안전관리를 철저하게 관리해서 농업보호와 안전한 농산물 공급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세부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용 안전관리 1번에 해당되는 LMO 취급 안전관리는 첫 번째로
LMO 연구실이 현재 48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 운영 기준과 관리 상태에서 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물의약품 생산 공정 이용 시설이 8개소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LMO 취급 안전 관리 기준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행 시행하고 있는 수입 보관 유통 운송 취급 업체 대상으로 용도 위의 사용 여부와 관리 상태에 대해서도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키니 호박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서 종자 LMO용 수입 유통 단계의 검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이제 판단해본 바로는 그 수입 검역 단계와 유통 단계에서 좀 문제가 있었던 것을 이렇게 파악을 해서 저희가 얼마 전에 저희가 보도자를 배포를 해드렸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보게 되면 수입 검역 단계에서는 아무래도 검역 신고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그 과태료라든지 어떤 경미한 문제 때문에 신고를 좀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그 신품종 출원 당시 때 저희가 LMO에 대해서 검사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었으나 그런 부분들이 좀 제대로 좀 지켜지지 않았던 것을 저희가 파악을 해서 이번 LMO 대책에서는 그런 부분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해서 저희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안전관리 계획에 대해서도 그 내용을 담아서 추가를 해서 이렇게 안전관리 계획을 이렇게 수립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소량 종자에 대해서 현재 저희가 소량종 100g 이하하고 그다음에 500g 중소립종 500g 이하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제를 검역증명서 첨부를 면제해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전부 모든 종자에 대해서 검역증명서를 첨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무화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현재 저희가 이 검역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는 첫 해는 10만 원, 두 번째는 20만 원, 세 번째 40만 원의 과태료를 이렇게 부과를 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이제 형벌 기준으로 300만 원 이상으로 이렇게 좀 강화하는 제도를 강화하려고 합니다. 또 이제 고의적으로 이렇게 그 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됐을 경우에는 좀 형벌을 더 강화해서 1년 이하의 징역과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이렇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해서 좀 이런 그 소량으로 들어오는 종자나 묘목류가 반드시 검역 신고를 받고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강화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로는 이제 저희가 이제 LMO 국경검사 대상 품목에 대해서 현재 저희가 7개 품목을 이렇게 검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23년도부터는 주키니 호박을 이제 추가를 하면서 미승인된 주키니 호박 종자가 발견이 됐었는데요. 이제 이런 부분도 저희가 이제 문제점으로 인식을 하고 해외에서 개발 승인되어 있는 37개 품목이 있습니다. 이 37개 품목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연차적으로 좀 확대를 해 나가면서 이제 검사를 저희가 종자원에서 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또 수입자들에게는 지금까지는 어떤 검사 결과에 대한 입증 의무를 저희가 부여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법 개정을 통해서 그 신품종 출원 시나 생산 수입 판매 신고 시 때에도 그 LMO 검사 증명서를 결과서를 입증할 수 있는 제도를 이렇게 보완해서 서로가 쌍방으로 크로스 체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보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현재 지금 주키니 호박 단지를 포함해서 유채라든가 면화에 재배하고 있는 데에서 사후 관리를 좀 하고 있는데요. 주키니 호박 종자도 지금 현재 발생된 재배지에 대해서 2차적으로 이제 사후 관리를 2차적으로 끝냈고, 그다음에 지금 6월달 이후부터 계속해서 사후 관리를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환경 영향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전문가와 함께 해서 조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유통되는 종자에 대해서도 저희가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제도를 좀 강화해서 그 시중에서도 혹시나 또 빠져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제도적으로 좀 강화해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서 저희가 이렇게 이 제도를 마련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수입 단계에서는 그 검색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세청하고도 엑스레이 검색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서로가 이제 협업하기로 이렇게 협의해서 더 추진해 나가기로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장 관심이 많으실 부분 중에 하나가 민간인들한테 이제 보상을 어떻게 해줄 거냐 이런 부분에 이제 가장 관심이 많으셨던 것 같은데, 이제 신문 언론 보도에서 보셨던 것처럼 저희가 28억 원을 이번에 지급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또 발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가장 빠르게 이행될 수 있는 부분들은 그 부분들을 이제 선의의 피해자분들이 가장 협조하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돼서 이번 LMO법 개정을 통해서 저희가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해서 나갈 수 있도록 지금 더 해보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그 주키니 호박 종자에 대해서 두 번째 취급 안전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는 이제 LMO 유해성 심사 전문성 제고 부분입니다. 그 농업 환경 피해와 유전자 이동 가능성 등이 반영될 수 있는 유해성 정리 심사 기술을 연구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LMO 유해성 심사 전문가를 양성을 해서 전문성을 제고하는 한편 유해성 심사 고도화를 위해서 심사 표준 지침서를 개발하고 국제 동향도 조사해서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LMO 사후 관리 및 소통 강화 분야입니다. 주키니 호박, 그다음에 유체 재배질에 대해서 이제 얼마나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민간 합동으로 조사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계속 이어서 나갈 계획이고요. 공항만 LMO 유출 우려 취약 지역에 대해서도 조사도 계속 실시하고 또 사용자에 대해서도 사용자가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실시해서 그런 우려 물품이 있으면 반드시 신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유해성 심사 결과와 수익 검사 실적, 그다음에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서도 각 기관별로 정보를 공개해서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단체와 또 간담회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LMO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림축산용 LMO 안전관리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융합산업과 윤영범이라고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카르페테나 의정서에 따른 우리나라의 국가 책임기관으로서 당사국회의 대응 총괄, LMO 정보관리 등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섬유, 기계, 화학, 전자, 에너지, 자원 등의 산업 분야에서 이용되는 산업용 LMO에 대한 국가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앞으로 5년간 산업용 LMO 안전관리의 목표와 추진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관련 내용은 자료의 237페이지부터 267페이지와 447페이지부터 461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바이오 산업은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우리 기업들도 바이오 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보고 적극적인 기술 개발 및 투자를 진행 중입니다. 산업용 LMO는 소재, 효소, 균주, 공정 엔지니어링 등 생산 플랫폼의 핵심 구성 요소로 관련 산업과 기술의 변화에 맞춰서 산업용 LMO 안전관리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정책 역량을 집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이번 4차 안전관리 계획의 목표는 산업용 LMO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적 신뢰 확보를 통한 바이오 산업의 건전한 발전의 기여로 수립하였고, 목표 달성을 위해서 3대 추진 전략과 총 12개의 중점 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3대 추진 전략은 생산 공정이용 산업용 LMO 안전관리 강화, 산업용 LMO 전주기 관리 지원을 통한 국민 안심 증대, 참여 협력을 통한 소통으로 국민에게 더 가까이로 설정했습니다. 12개 중점 추진 과제는 크게 4개의 분야로 구성이 됐습니다. 첫 번째로 산업용 LMO 유해성 평가 심사 관련해서 실효성과 이해도 증진을 위해서 생산 공정 이용 LM 미생물 유해성 심사 제도 정비, 바이오 신기술 등의 기술 규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유해성 평가 기법 연구 고도화, 그리고 유해성 평가 관련 전문 자문위원단을 통한 상담 지원 강화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산업용 LMO 생산 공정 이용 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국내 바이오 산업의 제조 형태에 맞춰 제도 정비 및 현장 실태 조사와 보고 등 사후 관리 강화, 기업이 주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밀폐 확보 기술 등 시설 관리 기술 지원, 그리고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셋째, 산업용 LMO 수입 생산 이용 승인 및 사후 관리 강화를 위해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한 산업용 LMO 안전관리의 전문성 및 실효성 강화, 유통 경로 모니터링, 부처 합동 환경 모니터링 등을 통한 수입 유통 취급 관리 철저, 그리고 LMO 안전관리의 중요성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수요자 맞춤형 안전관리 교육 훈련 프로그램 확대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소통과 공공참여 확대를 위해서 산업용 LMO 정보 공유 플랫폼 구축, SNS, 유튜브, 웹진 등 웹 기반 소통 채널 다각화, 수요자 중심의 다양하고 올바른 정보 제공 등 LMO 관련 대국민 인식과 이해도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산업부는 수립된 안전관리 계획을 토대로 산업용 안전관리 계획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청 생물안전평가과의 신정화 연구관입니다. 질병관리청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보건복지부 소관 LMO 업무 분야를 위임받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보건의료용 및 시험연구용 LMO의 수출입 등에 관한 안전관리,
비식용 LMO의 인체 유해성 심사 협의, 시험연구용 LMO 수입 및 개발 실험 승인, 시험연구용 LMO 연구시설 3, 4등급의 설치 운영 허가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에서는 제3차 안전관리 계획 추진 결과와 향후 보건복지부 소관 LMO의 안전관리 수요를 분석하여 제4차 유전자 변조 생물체 안전관리 계획안을 수립하였고, 보건의료용 LMO 안전관리 체계 고도화를 중점 추진 방향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관련 내용은 페이지 271쪽부터입니다. 먼저 보건의료용 LMO 이용산업 생물안전 관리를 위하여 바이오 신기술을 반영한 보건의료용 LMO 위해성 평가 기준을 수립하고자 하며, 이를 토대로 품목 단위 위해성 평가 심사 가이드라인 마련, 사전 컨설팅 프로그램 확대 등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 소관 LMO의 수입, 생산, 이용 안전관리를 위해 시험연구용 및 보건의료용 LMO의 수입 및 개발 실험, 사후관리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험연구용 LMO 연구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발 실험의 위해도에 따른 위해성 평가 체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또한 LMO 이용산업 규제 대상자를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자율적 생물안전 관리 및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생물위해 자가 프로그램 구축을 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자율관리 영역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생물안전 연구시설과 생성공정 이용시설의 안전관리를 고도화하기 위해 생물안전 통합 플랫폼 시스템 구축을 통한 관리 효율화와 민원 편의성을 제공하고자 하며, 이동형 생물안전 연구시설을 위한 안전관리 인프라 및 법제도 구축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연구 및 산업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LMO 안전관리 가이드 등을 개정할 예정이며, 생물안전 교육 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생물안전 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생물안전 복합 교육시설을 신규로 구축하여 생물안전 사고 대비 대응을 위한 실습형 교육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기관 생물안전위원회의 설립 지원을 강화하고, 생물안전 3등급 운영기관 협의체 및 시설 유지보수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하여 안전관리 네트워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질병관리청은 향후 5년간의 제4차 LMO 안전관리 계획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국민 건강 보호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환경부에서 LMO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정원 사무관입니다. 환경부 4차 안전관리 계획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환경부에서는 환경정화용 LMO 및 자연생태계 안전성 강화를 하기 위해 4차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총 4개 전략으로, 첫 번째, 환경정화용 LMO 상업화기술 정책 지원 강화. 두 번째, 위해성 평가 기준 개발 및 수입, 생산, 이용, 취급 안전관리 제도화. 세 번째, 신기술 대응 안전관리 역량 강화 및 영향조사 고도화. 네 번째, 대국민 공강 프로그램 개발 및 상업화 지원 플랫폼 구축을 수립하였습니다. 관련 페이지는 331페이지에서 374페이지입니다. 우선 환경부 LMO 안전관리 업무 체계를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우선 환경정화용 LMO에 대해서 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그 외에 타부처 소관 LMO에 대해서도 환경에 방출될 가능성이 있는 LMO에 대해서는 위해성 협의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생태계에 LMO가 유출된 건에 대해서 모니터링 및 방제를 하고 있으며, 21년에 950건, 22년에 1000개 지역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하고 매년 50개 지역을 조사 지역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중점 추진 내용입니다. 우선 LMO 안전관리 정책 고도화 및 제도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환경정화용 LMO는 아직 국내에서 개발 및 심사가 완료된 건이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지금 개발이 계속 진행 중임에 따라서 환경정화용 LMO가 상용화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기술 및 정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환경 방출이 된다면 주변 환경에 대한 영향조사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준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환경정화용 LMO 연구개발 지원입니다. 현재 환경정화용 LMO에 대해서 위해성 평가 지침 개발을 하여서 위해성 심사를 각 기관에서 쉽게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미세 조류, 식물 등에 대해서 LMO 개발 심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기술, 특히 유전자 가이드 등 LMO 신기술에 대해서 위해성 평가 가이드라인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그 환경 정화용 LMO의 각 취급 단계 수입 생산 이용 취급별 안전관리 제도를 수립하여서 국내에 처음 도입되는 이 환경 정화용 LMO에 대해서도 그 이상 없이 제도가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생산 공정 이용 시설 체계 확립입니다. 현재 LMO 그 환경 정화용 LMO가 환경에 방출되지 않고 이런 밀폐된 시설에서 그런 그 본 목적인 환경 정화를 정화가 진행될 수 있도록 생산 공정 이용 시설을 개발하고 현황 조사하고 그에 따른 관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자연 생태계 LMO 영향 조사 확대 및 유전자 오염 조사 고도화입니다. 현재 그 매년 전국 6개 권역을 대상으로 그 매년 1000건 이상의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모니터링을 계속 그 강화하여 진행하고 특히 LMO가 유출 및 유전자 오염이 된 곳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서 그 제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국제공인 시험기관 운영입니다. 현재 그 환경부에서 LMO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국립생태원에서는 코러스에서 국제공인 시험기관을 인증을 받아 그에 대한 검출을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승인 유통 LMO가 자체 검출 기술을 지속적으로 100%로 확보할 수 있도록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대국민 소통 및 인식 개선 강화입니다. 대국민 소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LMO 환경안전성센터 LESC 재개편을 하여서 정부와 국민이 양방향 소통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환경 정화용 LMO가 상업화될 수 있도록 지원 플랫폼을 구축하여서 각 업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의 최재용 서기관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우리 해양수산용 LMO의 국가 수출입 관리, 그 다음에 해양생태계에서의 유해성 심사 등의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해양수산용 유전자 변형 생물체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포해드린 자료는 395페이지부터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제4차 안전관리 계획의 목표는 LMO 안전관리를 통한 해양 생태계의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고 또 이를 통해 건전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추진 계획으로 4대 전략과 11개 실천 목표를 제시하였습니다. 4대 전략 중에 첫 번째로 LMO 안전관리 사각지대의 해소입니다. 이를 위해서 해양수산용 LMO 안전관리 기관 간의 협력 및 공유 체계를 보다 강화하고 해양수산용 LMO 안전관리와 관련한 법적, 제도적 미비한 부분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LMO 유해성 평가 및 관리 역량 강화입니다. 이를 위한 실천 계획으로는 먼저 LMO의 유해성을 과학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유해성 평가 센터를 건립하고 민간 유해성 평가 기관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전문 인력 육성을 통해 우리 종사자들의 전문성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유해성 평가 역량 및 신기술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유전자 변형 연어나 참돔 등 해외에서 생산된 LMO의 국내 수입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서 유해성 평가 기술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선제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LMO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LMO 유해성 관련 정보관리 체계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전략, 해양수산용 LMO의 안전한 이용, 유통, 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해양수산용 LMO에 대한 수입 검역 및 국내 유통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보다 확대하고 LMO의 외부 유출로 인한 해양 생태계의 영향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전략, 적극적 소통을 통한 국민 불안 해소입니다. 해양수산용 LMO의 안전 관련 제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우리 국민들이 LMO 안전관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적극 개발해 나가는 등 우리 국민들의 높아진 눈높이에 맞추기 위한 노력도 적극적으로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시행해온 유전자 변형 생물체 안전관리 계획에 따라서 그간 해양수산 분야에서 LMO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적 또 기술적 기반을 구축을 해왔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4차 계획을 충실하게 이행을 함으로써
유전자 변형 생물체 안전관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해양수산 분야 유전자 변형 생물체 안전관리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 장인성 사무관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4차 안전관리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약처는 촘촘한 식품용 LMO 안전관리를 통한 소비자 안심 확보를 목표로 하여 식품용 LMO의 안전성 심사 강화, 식품용 LMO 안전관리 강화, 생산 공정 이용시설 안전관리 강화, 식품용 LMO 인식 개선을 위한 소통 강화 4가지의 전략을 가지고 식품용 LMO를 안전하게 관리하고자 합니다. 중점 추진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식품용 LMO의 안전성 심사 강화입니다. 식품용 LMO로 국내에 수입 유통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안전성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독성이나 알레르기, 영양성분, 의도하지 않았던 효과의 안전성 등에 대한 심사를 받아서 식품용으로 승인된 품목만 국내에 수입 유통이 가능합니다. 현재 콩, 옥수수, 면화, 카놀라 등 6개 종 183개 품목에 대한 수입 승인이 가능한 상황이고요. 이렇게 수입 승인이 된 식품용 LMO에 대해서는 10년 주기로 재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간 발표된 연구 논문이라든지 최신 과학 정보를 통해로 재심사를 받게 되고 23년부터 27년까지는 총 46개 품목에 대한 재심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또한 신기술 적용 유전자 변형 생물체에 관해서 최신 국제 개발이나 상업화 동향 그리고 국제 제국 규제 동향을 조사하여 심사 기준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식품용 LMO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이렇게 안전성 심사를 통해 수입 유통이 되는 식품용 LMO는 매 수입 시마다 수입 승인을 받고 국내에 수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승인 신청 시마다 식약처에서 서류 검토와 주기적인 현장 확인을 통해 안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LMO 식품용 LMO를 취급하는 취급 업체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정기 점검과 병행하여 업체 자율 점검 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점검표를 통해서 매뉴얼을 저희가 배포를 하고 그 매뉴얼에 기반한 자율 점검제를 23년부터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정기 점검과 병행하여 업체에서는 자율적으로 점검표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즉시 식약처에 누리집을 통해 보고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환경 유출 방지를 위한 민간 역량 강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정기 교육 및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고 신속한 위기 대응을 위한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정보 모니터링 및 기관 간 공조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생산 공정 이용시설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식품용 LMO를 생산 공정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생산 공정 이용 시설로 이용 승인 신청을 받고 또 유전자 변형 미생물에 대한 이용 승인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생산 공정 시설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업체별로 담당 공무원 전담제를 통해 지도 점검 등 안전 관리를 내실화하겠습니다. 또한 생산 공정 안전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미생물 이용 시 주요 관리 사항이라든지 또 사고 발생 시 비상조치 요령 등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용 LMO 인식 개선을 위한 소통 강화입니다. 식품용 LMO에 대한 안전관리 인지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지만 여전히 인체 위해성에 대한 국민 불안감은 잔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간극을 줄이기 위해 식품용 LMO의 안전관리에 대한 소비자 인식 개선 및 정확한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한 소비자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다양한 채널 및 콘텐츠를 통해 활용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LMO 개발 및 국제 승인 현황 등 안전관리 현황에 대한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저희 식품용 LMO 위해성 심사 관련 결과 보고서 등을 저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데 관련된 정보 공개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식약처 분야 안전관리 계획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50분 정도의 시간을 지금 갖고 일단 질문 답변을 받을 생각인데요. 저희 많은 분들이 어쨌든 사전 등록을 다 하고 지금 오셨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좀 질문을 받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사전에 미리 질문해 주신 분을 먼저 또 예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먼저 사전 질문 들어온 것부터 몇 가지 일단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은 어떤 기업, 식품 기업에서 질문을 해주신 건데요.
이건 이제 이번 안전관리 계약하고는 아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없지만 좀 시작하는 차원에서 좀 표시대에 관련 내용 같습니다. 그렇고 혹시 그 식약처 쪽에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그 표시 제도와 관련돼서 향후에 변경할 계획에 대해서 저번에 또 식약처장께서 말씀하신 것도 있고 그래서 이 관련된 계획이나 이에 대해서 산업체에서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여기 계시구나.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현재로서 당장 이제 표시 제도에 대한 변경 사항을 지금 말씀드리긴 어렵고 이제 GMO 완전 표시제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GMO 완전 표시제는 물가 상승, 통산 마찰, 또 원료 수급 및 사후 관리의 어려움 등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를 위해 사회적 합의가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현재 이제 식약처에서는 식품업계와 소비자, 시민단체가 모두 참여하는 GMO 표시 강화 실무 협의회를 통해 국내에서 어느 정도로 GMO 완전 표시제를 도입할 수 있을지에 대한 도입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완전 표시제 도입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산업계가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될 방향 등에 대해 완전 표시제 시행 전에 충분한 기간을 갖고 산업계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어서 또 식약처 쪽 같은데요. 같은 기업에서 질문해 주셨는데 지금 뭐 축지도박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아마 질문하신 것 같은데 미승인 LMO에 대해서 좀 자체적으로 좀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분석 방법을 공개할 수 있는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네, 우리나라는 승인된 유전자 변형식품의 표시 기준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시험법을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고시에 등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승인 유전자 변형식품에 대한 시험법은 식약처 누리집 정책정보 시험법 공유에서 지금 현재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좀 이건 안전관리계획보다는 좀 약간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신 것 같은데 음료를 제조하시는 업체에서 하신 건데 혹시 유전자 변형 생물체가 미치는 인체의 발병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줄 수가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누가 질병청에서 해주셨습니까? 질병관리청은 독성 평가, 알레르기, 감염성 평가, 병원성, 대사경로 영향 여부, 부산물 생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보건안전 전문가위원회를 통해 인체 위해성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승인 여부를 또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위원회에서 승인된 경우에는 안전한 LM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항상 정부에서 강조하지만 이제 심사를 거친 것은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 그 GMO 반대 전국행동 쪽에서 질문해 주신 것 같은 해주셨는데요. 유전자 바이와 같은 최신 GMO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라는 국민들의 요구가 있다. 이와 관련돼서 이 안전관리 계획에 어떻게 반영하고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거는 총괄부처인 산업부에서 먼저 답변을 해주시는 게 일단 맞아 보입니다. 네. 일단 그 유전자 가해 등 바이오 신기술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저희 그 이번 기본 계획에 위해성 심사와 취급 관리 등의 안전 관리 체계 제도 정비, 그 다음에 위해성 평가 검역, 검출 기법 고도화 추진 뭐 다양하게 일단 좀 반영이 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LMO법 총괄이다 보니까 지난 7월에 발의된 그 유전자 가해 사물 관련 LMO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들이 수렴될 수 있도록 협조할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이어서 한국사료협회 쪽에서 유사한 질문 같이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거를 똑 집어서 농림부에 유전자 가해와 관련돼서 농림부의 계획은 어떤가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거든요. 그 유전자 가해와 관련해서는 현재 그 LMO법이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맞춰서 이제 저희 농식품부에서는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그다음에 검정법 개발을 이번 4차 안전관리 계획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마련이 되면 다시 좀 소통의 시간을 가져서 다시 검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사전 질문 마지막입니다. GMO 반대 정책에서 이제 해주셨는데 최근 GMO 치킨 유통 사건으로 인해서 정부의 종자관리 문제점이 드러났는데 어떤 재발 방지 문제라든가 손해배상 등 이 관련돼서 이 계획에 제대로 반영이 되어 있는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농림부에서 기록해 주시죠. 네, 아까 그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 이제 4차 안전관리 계획 내에
주피니 호박 정자, 미승인 주피니 호박 정자 재발 방지를 위해서 안전관리 대책에 그 단계별로 대책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현재 그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서 관련 법령 개정을 이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일단 사전 질문 관련돼서는 다 일단 한번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뭐 질문을 해줬던 분들이 또 추가적인 질문을 해주실 수도 있고 또 새로운 질문을 또 방청객들이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꼭 질문이 아니더라도 어떤 코멘트 이런 것도 다 상관없이 할 수 있겠는데요. 이 관련돼서 좀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는데 소속과 이름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지역반대 영국행동 문재형입니다. 예,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제 안전관리계획 그 수립 과정 이렇게 공청회는 이제 이번에 처음 참여하는 건데요. 근데 이제 내용들 보면서 사실 이제 안전관리계획 수립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제 이게 국민들에게 있어가지고 어쨌든 국내 이제 지혜보가 뭐 수입이 되고 있고 뭐 유통도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들에서 안전관리 잘해야 된다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뭐 실질적으로 각 부처마다 GMO에 대한 뭐 인식에 대해서 뭐 재고 아니면은 뭐 개선 아니면 홍보 뭐 이런 것도 되게 중점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저도 이제 정부하고 하는 회의 때 보면은 앞서서 이렇게 관리 잘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잘 해주세요. 근데 문제는 계속 사고가 이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지가 좀 의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정부 부처에서 홍보하는 내용에 따르면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문제가 없이. 근데 계속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근데 또 약간 좀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인식을 또 개선하시겠다라고 하잖아요. 좀 이런 것도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GMO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관리가 안 되고 있어서 이런 계획을 수립을 하는 거죠. 근데 좀 잘 안 되고 있다라는 부분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거는 뭐 결과적으로 드러난 부분에 대한 걸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그래서 국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하는데 국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겠다라는 내용들이 거의 모든 부처마다 지금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잘하고 계신 거는 아닌 거잖아요. 근데 잘하고 있다라고 인식 개선을 하시겠다라는 사업 계획들이 여기만 담겨 있으니까 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좋은 질문 주셔서 일단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일단 총괄 부처다 보니까 개괄적으로 좀 먼저 답변을 드리고 또 추가로 답변 드리실 부처에서 또 답변 드리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뭐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어떤 저희가 이제 4차 계획을 수립하면서 기존에 이제 좀 미흡했던 부분도 좀 더 개선을 해 나가려는 취지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으면은 이 4차 안전관리 계획을 통해서 좀 더 보완을 해 나가고 좀 더 개선을 해 나가자 이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인식 제고 같은 것도 그냥 단순히 그냥 인식 제고 아무튼 국민들이 좀 이제 전체적으로 인식이 높아져야지 이런 효율적이고 좀 실효적인 저희가 안전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이제 각 부처별로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뭐 큰 틀에서 질문을 주셨고 또 큰 틀에서 일단 잘 답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이 관련돼서 또 혹시 조금 더 추가적으로 부처별로 좀 말씀해 주실 사항들이 있을까요? 특정한 사건이라든가 뭐 이런 거 관련돼서. 또 답변 주신 거에 좀 질문 드리면은, 그러니까 사실 개선이라는 표현도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부처들 쓰신 거 보면은 아예 인식 개선이라는 말까지 들어있는데 개선은 잘못된 걸 바로잡는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국민들이 지금 GMO에 대한 인식이 잘못된 걸 바로잡겠다고 정부 부처에서 내용을 쓰신 건데 이게 잘못된 건지 잘못되지 않은 건지에 대해서 지금 정부가 그냥 판단을 하신 거잖아요. 정부 부처가. 근데 정부 부처가 정말 관리를 잘 하셨으면 사건이 벌어지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거 없이 국민들 인식은 잘못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이게 좀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전체적으로 취합 정리를 했으니까 이 관련돼서는 좀 인식 저희가 표현을 재고라는 표현을 주로 쓰거든요. 인식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개선이라기보다는 재고라는 표현을 주로 쓰는데
더 높이는 거죠. 개선이라는 표현이 일부 되어 있는 데가 있다면 이건 좀 고치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인식은 재고라는 표현을 저희 쓰도록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예. 개선은 주로 이제 법 제도 쪽을 저희가 개선이라는 표현을 주로 쓰고요. 예. 예, 또 혹시 질문 사항이라든가 코멘트 사항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질문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정말 궁금한데요. 지금 4차 안전관리 계획 얘기하면서 계속 지금 유전자 가위 기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오신 분께서 법 개정 후에 지금 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으니까 그 후에 보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농식품부에서도 법 개정에 포함이 되면 관리 계획과 관련돼서 하고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만약에요. 저는 이 법 개정을 굉장히 정부 부서가 원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이오 세이프티나 아니면 각종 다른 데서 보면 많은 우려, 유전자 가해 기술과 관련돼서 이 GMO, LMO법에서 다루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여기에다가 포함시켜야 된다라는 정부 부서의 강력한 의지를 봤기 때문에 아마 이 법 개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법 개정 과정에서 이게 안 된다고 한다면 유전자 가해 기술은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건지,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유전자 가해 기술에 대한 어떤 안전관리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건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법 개정과 상관없이요. 이거 좀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오늘 화제 중에 하나가 주킨이잖아요. 이 돼지호박 얘기 계속 나오는데, 이 돼지호박 문제뿐만이 아니라 2017년에 우리가 유체 사건이 있었습니다. 유체 사건도 그렇고 이번에 돼지호박 사건도 그렇고, 이거를 찾아내고 이거를 국민들에게 알려준 건 국립종자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저는 그래서 국립종자원이 참 제대로 일을 했구나라는 거에 대한 생각은 있는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금 우리가 이 법을 만들고 나서 지금까지 이 국가책임기관이 산업통상자원부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책임기관이라는 거는 마이안전성 의정사와 관련해서 대외적으로 우리가 책임기관이야 라고 말하기 위해서 책임기관인 게 아니라, 우리나라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GMO 관련된 모든 안전관리와 관련 모든 것들을 책임지겠다는 의미에서 책임인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 책임과 관련돼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역할을 한 데가 국립종자원이다 라는 거에 비추어 봤을 때, 지금쯤 법 개정안이 나온다고 한다면 국가 책임기관을 바꿔야 되는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립종자원과 관련돼서 앞으로 농식품부가 이 문제를 국가 책임기관으로서 담당하도록 할 수 있는 법 개정안에 대해서 정부 부서에서 정말로 심각하게 보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일단 해주셨는데, 유전자 가위와 관련된 내용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좀 정리하시고, 두 번째 주킨호박 사건이나 이걸 계기로 해서 농림부가 오히려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쪽에서 하는 게 맞다. 근데 일단 팩트 하나를 제가 알고 있는 팩트 하나를 말씀드리면, 이제 아까 우리 김은희 교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국가 책임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정의상 말씀하신 대로 바이오 안전성 이정서 이행을 위한 책임기관이 국가 책임기관이라고 이렇게 법에 되어 있어요. 일단 법에 되어 있고, 하지만 이 법을 이제 소관하는 총괄이 이제 산업부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린 용도별로 안전관리 책임은 관계부처에 있다. 현재 이런 게 현재 현행 법체계다.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이 상황에서도 어떻게 뭐 이런 거와 총괄부처나 이런 거에 대한 변경이 필요하냐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것 같은데, 이 관련돼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거부터 일단.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은 방금 우리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가 책임기관이 산업통상자원부이고, 각 부문별로 또 이제 각 부처들이 해당 소관 분야에 대해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다. 그렇게 지금 현재 법 체계가 구성되어 있다. 일단 그런 원칙적인 내용을 일단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책임기관을 어떻게 변경하냐, 이런 문제는 한번, 그게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건 그냥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건 어려웠고, 첫 번째 질문 있으시잖아요. 첫 번째 질문. 방금 대답하신 거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을 드릴게요.
이게 보면 한계의 및 시사점에서 아까 말씀을 하셨거든요. 분명 용도별로 하는 거에 대한 게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재호와 관련된 다양한 위해성 심사기관들이 다양하게 이렇게 퍼져 있는 것 자체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협의심사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책임 용도에 따라서 책임지고 있는 부서는 따로 있고 협의심사였잖아요. 근데 협의심사하는 데서는 이 원래 기관만큼의 책임감을 가지고 있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협의심사 우리는 협의를 하고 이제 거기서 알아서 하겠지 최종 책임은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이 용도별로 했을 경우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중복심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는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중복심사를 하면 굉장히 철저하게 심사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으로 보면 같은 내용을 그냥 거의 비슷한 심사위원들이 그냥 이 부서에서는 한 번 하고 저 부서에서도 한 번 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거는 정말 어떤 부서든지 한 부서가 책임지고 이 모든 안전관리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틀어지고 나갈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야지 용도별로 7개 부서에다 놔둬놓고 용도별로 각자 부서가 알아서 하면 그 다음에 되고 나머지 바이오안전성 의정서 관련된 국제적인 이런 거는 산업통상자원부가 하면 된다 라는 사고 때문에 저는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주키니 문제도 마찬가지고 유치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 이전에도 우리가 미승인 GMO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정부 부서에서 뭐라면 식약처에서는 뭐 하지만 그 미국에서는 이미 승인이 됐기 때문에 안전과 관련된 게 이미 검증이 됐고 우리나라가 아직 미승인이지만 다른 나라에서 했으니까 상관없다 뭐 이런 식으로 답변하신 적도 있고 정말로 다양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는 건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그러면 정말로 이 문제를 정말 안전관리라는 측면에서 책임을 지고 국내에서건 국제적으로건 책임을 질 의지를 가지고 있는 부서가 필요한데 저도 사실 농식품부 100% 믿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를 봤을 때는 그나마 다른 부서보다 농식품부와 관련된 부서에서 이러한 문제 제기들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앞으로 이거는 총괄하는 한 부서가 전체적인 것들을 책임지고 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농식품부가 곤란하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게 국무총리 산하가 됐건 대통령 산하가 됐건 좀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서 이거를 관리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거에 대한 이 고민이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금방 말씀드린 거와 관련돼서는 좀 뭔가 지금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목적은 좀 다를 수 있지만 기업계라든가 다른 뭐 수출국이나 이런 데서도 유사한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죠. 예. 과장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셨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다. 그냥 설명만 좀 드리자고 하면 뭐 용도별로 돼 있고 총괄로 돼 있고 이게 좀 뭐 업계에서도 많은 얘기를 하시는데 농림부가 이제 그런 활동을 많이 하시는 게 보이는 게 아무래도 지금 우리가 관심 있게 보고 있고 좀 양이 많은 게 농산물 쪽이다 보니까 이제 농림부가 그런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고 만약에 농림부가 이걸 뭐 총괄 다 한다 그럼 뭐 산업용 LMO라든가 다른 LMO 사실 농림부가 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거든요. 앞으로는 또 산업용 LMO가 점점 더 확대되는 추세고 그래서 그 성격 자체가 이 LMO라는 게 워낙 다양한 분야에 지금 범위가 넓어지고 있어서 어떤 특정 부처가 이걸 한꺼번에 다 하기는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좀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농산물에 관해서는 농식품부가 책임 기관입니다. 그리고 각자 이제 뭐 R&D 연구용이든 뭐 보건의료용이든 그 분야에 대해서는 그 부처가 총괄 기관이고 승인부터 사후 관리까지 A부터 Z까지 다 책임지는 구조고요. 그래서 지금 주키니도 농림부에서 다 책임을 지시고 지금 전체적으로 다 총괄을 하시는 거고 법상에 있는 국가 책임기관은 사실 이걸 다 저희가 책임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그 카르텔이나 의정서상의 국제기구와의 총괄이라기보다는 통로 역할, 이런 기본적인 그런 역할이 저희 어떻게 보면 부처를 서포트하는 역할이 더 적절한 표현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법상에 총괄이라고 돼 있어 저희가 사실 뭐 지휘 감독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그런 중간 단계에서 이제 서포트하는 역할이 이제 국가 책임기관의 역할이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를 강화해라 이렇게 필요하다 이런 취지를 저희도 이해를 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안전관리 계획을 통해서 어떻게 좀 더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을지 저희가 계속 고민을 해보겠고 또
아직 이제 지금 주신 말씀들은 완전 안전관리 계획보다는 어떤 LMO 법이라든가 이런 쪽에 더 많이 초점을 맞춰 주신 것 같은데 그거는 계속 지금 국회 논의도 진행 중이고 또 계속적으로 이 안전관리 계획 내용에 담았듯이 제도 개선을 저희 어떻게 해나갈 건지에 대한 내용도 저희 담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건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 좀 듣고 계속 또 반영하도록 이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첫 번째 질문하셨던 법과 관련 없이 유전자 가해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관련돼서 아까 우리 산업부 소위원께서 좀 말씀을 처음에 해주셨는데 그 정부에서 그 작년에 입법을 할 때 결국 정부의 입장은 입법안 그 정도로 가겠다라는 게 이제 정부의 입장인 걸로 저는 이제 알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법 개정 여부와 관계없이 어쨌든 그것이 정부의 입장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산업부 생각은. 그 유전자 가위 기술 관련해서는 일단은 일단 개정안이 나와 있는 상태인데 이제 그거 이외에 또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저희 그 주요국 동향이랑 국제적으로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저희 정책을 계속 추진을 해 나가고 아무튼 이해관계자 의견도 수렴을 해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예. 일단 현재 방향은 일단 법 개정 안 나온 일단 그게 일단 정부 방향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질문드린 거 네. 개정하고 상관없이 이미 지금 유전자 가해 기술과 관련돼서 의료용으로 막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왜 그러면 그 유전자 가해 기술과 관련해서 법 개정과 상관없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라는 거예요. 예, 과장님 말씀. 유전자 가해 기술, 뭐 의료용, 뭐 약품 많이 신약 같은 거 많이 개발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의약품은 저희 LMO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건 의약품 관련된 질병청 식약처 관련된 규정에 따라서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 법상에도 의약품은 이 법 LM에 적용 대상에서 제외입니다. 별도로 관리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생명공학 관련된 기술 같은 경우에는 유전자 가해 기술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명공학 관련된 합성생물학 관련된 기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과기부의 생명공학 육성법이 이미 있고 또 관련된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련된 그런 다양한 법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R&D 관련된 거는 이미 규제가 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을 한 거는 뭐냐면 의료용에서 이미 바이오 안전성 정서에 따라서 의료용이 제외된다라는 것 자체를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요. 의료용에서는 이미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이미 이게 농식품부나 이런 다른 부서에서 보면 농산물에서도 유전자 가해 기술을 이용해서 뭘 하겠다라는 게 계속 나오거든요. 그렇다면은 그거와 관련돼서 이미 안전관리 계획이 나왔어야 되지 않냐라는 거예요. 일단 법상에는 아직까지 유전자 가해 기술 그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 3차 계획에는 없었고요. 지금 4차 계획에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을 좀 담아보려고 지금 그 방향성 담겨 있으니까 4차 계획이 되면 그 안에서 이제 제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그런 계획을 이번에 담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과 관련돼서는 지금 저희가 어째 큰 틀에서는 일단 안전관리 계획에 표현되어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 사항이나 이런 게 없잖아요. 이 관련돼서는 법 통과 여부니 그다음에 또 1년마다 우리가 세부 시행 계획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이 관련돼서도 저희가 꼭 필요하면 담을 것이고 또 법 통과되면 또 시행령이나 이런 쪽에 또 구체적 내용이 또 담기겠죠. 이런 것들이 같이 좀 포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뭐 만약에 말씀하신 거라면 그거는 조금 더 아까 말씀드린 제외국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같이 보면서 추진해야 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까지 새로운 과학 기술을 항상 얘기를 할 때 문제가 됐던 것들이 뭐냐면은요. 연구 개발이 우선이 되고 나중에서야 그것이 안전한지 안 한지에 대한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뭐 항상 그게 연구 개발이 돼가지고 상품화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문제점이 도출이 돼야 안전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그렇게 하는 것들에 대한 지적이 무수히 다른 기술에서도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GMO에서도 같이 나왔었고요. 근데 이제 또 새로운 기술이 나왔는데 이것도 또 마찬가지로 아직은 아니지만 뭐 앞으로 막 한다면은 계획을 세웠다. 이게 아니라 이미 연구 개발을 하고 있다면 그 연구 개발과 같은 속도로 안전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도 나와야 되지 않냐라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근데 결국은 답변이 지금 오신 거는 그러면
우리는 연구개발은 지금 하고 있지만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제도도 없고 아직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후에 차차 라고밖에 느껴지지 않는 거거든요. 저는 그거에 대한 거를 질문을 한 거고요. 근데 답변으로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안 되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 뭐 어쨌든 법제도 관련돼서 어쨌든 실무를 또 총괄하고 꼭 얘기하고 싶다는 우리 김성훈 팀장 계시네요.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유전자 가위 산물은 현재까지는 LMO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연구개발 단계든 그 이후든 정부 부처에서는 이것이 LMO이기 때문에 현행법에 따라서 LMO로 관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왜 이 개정안을 만들었느냐? 아까 우리 서 기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적 상황, 동향 이런 모든 것들을 보았을 때 기존의 LMO로서 관리하기에 좀 어려운 부분들 또는 그 규제 조화를 위해서라도 또 뭐 국제 통상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라도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좀 개선의 여지가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영국의 학계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환경단체, 학계, 산업계의 이 모든 의견들을 고루 담아서 만든 법안이 이번에 국회에 올라가 있다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전관리 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법 개정안이 만약에 그대로 있다면 현행은 일단 말씀하신 대로 일단 LMO로서 일단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타 또 말씀해 주실 말씀 손을 들어주십시오. 예. 오늘 법안에 대한 얘기는 오늘 어째 안전관리 계획 얘기이어서 근데 어쨌든 법안에 대한 정부 입장 말씀하셔가지고 정부의 일방적인 입장이다. 시민사회는 동의하지 않는다에 대해서 시민사회 대표로 한번 말씀 좀 드리고요. 그 좀 세부적인 안전관리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사료용 LMO 민간합동조사 몇 년째 나가고 있는데요. 여기 내용에는 제가 아주 꼼꼼히 못 봤어요. 근데 훑어봤을 때는 미승인 LMO 목차에 사료용 LMO는 별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사료용 LMO 상당히 많이 발견돼요. 그러니까 낙곡된 것도 그렇고 자생체도 발견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매번 회의 때마다 요청하는데 농산물 품질 관련해서 담당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산의 어려움, 인력의 어려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왜 하냐라는 얘기들까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4차 안전관리 계획 때 좀 반영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근데 이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유체 같은 경우도 사실 이건 정부에서 작성한 거니까 되게 긍정적으로 쓰셨는데 임자도 이런 데는 거의 자생지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오염된 거 다 인정하시잖아요. 과학적으로도.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거기는 그냥 오염지가 된다. 이런 우려가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4차 때 꼭 반영이 되면 좋겠고요. 그리고 좀 식약처 쪽 관련해가지고는 식품용 관리 부분에 대해서 기업 자율에 두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약간 걱정되거든요. 왜 식품용만 기업 자율에 두는지. 농업용이나 이런 것들은 기업 자율도 두지만 혹시 모르니까 민간 조사 같이 나가서 그렇게까지 하는데 식약처 쪽에서도 4차 계획 때는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열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대국민과 소통을 강화하는 이렇게 중요한 방식이다. 좀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네, 그리고 이게 혹시 그 온라인으로 송출이 되는 건가요? 녹화만 합니다. 녹화만 합니까? 예, 그러면은 아무튼 약간 서두에 표시제 관련된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식약처에서 답변을 주셨잖아요. 그 표시 협의체가 운영 중이고 어쨌든 사회적 합의가 돼야지만 이게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표시제 협의체가 지금도 운영이 되는지 저도 좀 궁금해가지고 정말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게 왜냐하면은 표시제 협의체는 그 소비자단체 위원 7명하고 그 다음에 그 식품산업협회를 비롯한 식품업계 7명이 이제 회의를 하는 건데요. 소비자단체에 포함한 시민사회 7명은 작년 가을에 탈퇴했거든요. 근데 지금 거의 1년이 다 지났는데도 계속 운영을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또 황당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누구하고 논의를 하고 있는 건지 공식적인 답변을 오늘 하는 자리인데 그거의 성격이 맞지 않은 것 같아서 물론 오늘 그 얘기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예, 제가 봤을 때 잘못된 답변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예, 말씀도 좀 드립니다. 예, 총 4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 하나씩 그 말씀을 드리죠. 첫 번째 그 사료용 LMO의 유출과 관련돼서 관리를 좀 제대로 좀 안전관리 계획에 담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내용을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담겨져 있는 걸로 보이는데 농림부에서 좀 말씀. 네, 농식품부 박수영입니다. 그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담겨져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저희한테 건의를 해주신 부분이었기 때문에 검토해서 그 농가들한테 배포됐을 때 면허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니터링을 계속 할 계획이고, 또 지금 더 나아가서는 공급업체, 사료업체가 농가들한테 배부를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또 그런 부분이 나타나게 되면 저희한테 알려줄 수 있는 신고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계속해서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 낙곡 방지와 관련해서는 알고 계시는 것처럼 주기적으로 저희가 공항만 주변에 대해서 도로 주변에 옥수수라든가 어떤 승인된 LMO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관 중심으로 해서 이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제 이 부분을 더 효율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그 공급업자, 수입업자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소통을 해서 신속하게 발생이 되면 제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를 갖춰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질문, 임자도 말씀하신 저도 어렴풋이 들은 것 같은데 이게 과연 이런지 좀 궁금한데, 혹시 모니터링하고 계신 환경부나 생태원에서 혹시 이거에 대한 일종의 팩트 체크 해줄 수 있나요? 잘 모르십니까? 예. 그럼 일단 요거 관련돼서 이제 말씀해 주셨으니까 하여튼 유출 관리 철저히 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받아들이고요. 세 번째로 그 기업의 자유 관리를 이제 계속 말씀을 해 주셨다고 말씀했는데, 이거 식약처에서도 좀 뭔가 민관 합동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관심 가져달라고 이런 것 같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일단 식품에 대해서 기업이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수입되는 식품은 전 수입할 때마다 저희 식약처에서 검사를 이제 서류 검사를 하고 이제 무작위 검사라든지 정밀 검사를 통해서 수입을 하고 있고, 그렇게 수입된 식품에 대해서도 사후관리 차원에서 저희가 유통 단계에서 수거 검사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기업의 자율에 다 맡긴다는 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식약처에서도 수입되는 뭐 LMO 관련된 GMO 식품뿐만 아니라 모든 이제 수입 식품에 대해서 안전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표시 협의체에 관해서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게 사업부서에서 지금 현재도 진행을 하고 있다고 저도 전달을 받았고, 표시 관련해서 완전 표시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쪽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지금 생각을 하고 논의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말씀하신 진짜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관해서는 제가 이제 소관 부서에 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지만, 일단은 운영이 되고 있는 거는 저도 이제 운영이 되고 있고, 지금도 이제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참석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당장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에서 좀 이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마지막 질문하신 거는 어쨌든 식약처 차원에서는 그렇게 하시지만 실제 안 그렇다는 얘기를 한번 드린 거고요. 근데 이제 식약처에 대한 안전관리 부분 말씀드린 거는 식약처가 뭐 조사하시고 그런 건 다 알고 있고요. 근데 이제 말씀했다시피 조금 전에 이제 농림부가 예를 들어 사료용 LMO에 대해서 운송 과정에 대한 낙곡이나 이런 조사들을 그러니까 철저하게 또 별도로 합니다. 추가적으로.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할 때 민관으로 같이 해요. 그렇게 하면서 근데 이제 저도 한 3, 4년 정도 해보니까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시민들한테 정부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들을 잘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현장에서 조언들을 그러니까 어떤 제안들을 하면 그런 것들이 잘 받아들여지진 않지만 어쨌든 간에 좀 그런 것들도 있는 건데, 근데 저도 이제 궁금한 거예요. 이제 사료용 우리가 보통 1000만 톤, 뭐 식품용 200만 톤 하는데 200만 톤에 대한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기본적으로 식약처가 하긴 하죠. 근데 업체 자율에 또 맡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간 합동조사 방식이나 좀 그렇게 좀 시민들 참여 그런 부분들을 좀 제안드린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료용 LMO 조사가 없다라고 드린 말씀은 아니에요. 근데 계속
나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좀 약간 허탈한 거죠. 없는 시간을 내서 참석을 했는데 계속 발생이 되는데 그냥 이게 그러면 어느 순간은 형식적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면은 4차 이제 안전계획 수립 때는 기존 거를 뭐 답습하는 그런 게 아니라 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처벌을 안 해요. 실제 그 업체가 실수한 게 나오면은 처벌을 안 하시더라고요. 원래는 처벌을 해야 되는 건데. 근데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다 어려움이 있으니까 약간 이해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게 맞나라는 의문도 드는데요. 예, 좀 이런 것들 좀 한번 종합해서 조금 정말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들 함께 좀 고민해 주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지금 뭐 LMO의 특정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저희가 식품위생안전관리 감시원은 이제 시민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제도를 여러 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관련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이제 민간에서 같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도록 이제 강화하는 방안을 이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추가적으로 제가 첨언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월 1회 이상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계속 발생이 되느냐, 전란에도 왜 발생이 되느냐, 이 부분은 계속 수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입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부대에 가서 보면 낙곡 방지를 위해서 차량도 이렇게 승인을 해주고 있고 또 부대를 통과하기 전에 이 터리까지 또 에어 컴프레셔까지 작동을 하고 있지만 좀 시스템상에 좀 미비한 점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도 좀 촘촘히 하고는 있지만 더 저희가 관심을 갖고 저희가 더 환경이 방출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또 두 분 말고 혹시 또 추가 질문하실 분? 그 옆에 계시고. 예. 저는 그냥 시민의 입장에서 조금 의견을 주자면 제가 그 모든 관계 부처에서 공통적으로 들어간 것이 이제 대국민 인식 제고라는 표현이 있었고요. 이것을 통해서 일반 비전문가 대상으로 인식 제고를 하고 홍보를 통해서 어떤 저변을 확대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어떤 식으로 홍보하고 있는지를 들어가서 다 보지는 않았지만 몇 개 봤었던 것을 말씀드리고자 한다면 뭐 LMO가 무엇인지 GMO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런 것들 국가적으로 얼마나 안전관리 계획을 짜서 촘촘하게 관리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지금 왜 필요한 것인지 이런 내용들이어서 사실 그것만 보면 GMO, LMO 굉장히 좋은 것이고 국가를 믿고 우리가 그냥 있으면 되겠구나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LMO 낙곡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요번에 뭐 GMO 어떤 유통 문제에 있어서 그 주키니 호박 사건도 일어났고 그로 인해서 생태계 오염이라든지 또 실질적으로 생산자들이 지금 피해를 본다든지 또 우리들의 밥상에 있어서도 뭔가 피해를 보는 일들이 발생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홍보 영상에서 이런 내용들은 없거든요. 그럼 국민들은 봤을 때 그냥 일방적으로 전해지는 그 내용만을 듣고 그렇게 인식을 하게 하는 것이 올바른 인식 제고인지에 대해서도 저는 좀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국민들의 어떤 합의를 이뤄내고 국민적인 합의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정말 양쪽의 정보들을 제대로 제공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국민들이 판단하게 하고 견제하게 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논의를 이제 계속해 가야지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소통 강화라는 것은 한쪽의 사이드에서의 내용 정보가 아니라 양쪽의 사이드를 균형감 있게 전달해주는 역할이 또 그런 어떤 국가 부처 간들의 역할이 아닐까 싶어서 그런 홍보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 홍보 커뮤니케이션 관련돼서는 뭐 다른 정부 부처에서도 다 하시지만 저희 센터에서 주로 많은 부분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반영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저희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 또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측면만 너무 부각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또 너무 부정적인 측면만 많이 강조하는 거 아니냐라고 또 항의도 많이 받아요. 기업이나 이런 쪽에서는. 그래갖고 저희 쪽에서 균형 잡혀서 하여튼 그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더욱더 분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부처에서도 홍보와 관련돼서 혹시 또 멘트 해주실 내용 있으시면 해주시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기 앉아 있었을 텐데 부처 산업부를 비롯한 부처들하고 정보센터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코멘트이자 각 부처들에 대한 요청 사항이기도 한데요.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하신 코멘트 주신 거하고 연계가 된다고 보는데, 그 안전관리 계획하면은 그 어감 주는 자체가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국민적 시각에서 봤을 때. 예? 제가 이제 나와 보니까 더 그런 걸 느끼는데, 그래서 우리 안전관리 계획만 하더라도 이게 무엇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이냐? 물론 이제 유전자 변형 생물체라는 걸 알죠. 그럼 유전자 변형 생물체가 위험하기 때문에 안전관리를 한다는 얘기인데, 예? 그러면은 그 위험에 대한 거를 조금 더 쉽고 분석적으로 그 정체를 먼저 잘 좀 기술을 해서 이래서 안전관리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그 유전자 변형 생물체가 갖고 있는 그 위험에 대한 그 속성을 좀 여러 가지 측면으로 잘 나눠. 일반적으로는 뭐 사람하고 환경이라고 그러지만 그 외에도 뭐 윤리적이라든가 경제적이라든가 또 사회 정치적 뭐 이런 위험이 있는데 그것도 다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런 거를 잘 아이덴티파이를 하고 각 부처별 입장에서는 우리가 소관하고 있는 LMO의 위험은 이렇게 정의되고 이렇게 속성이 나눠지기 때문에 이런 위험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안전관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연계를 갖고 하면 더 논리성을 갖고 합리적으로 쉽게 더 이해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고 지금 우리 이 GMO가 한 30년의 역사를 갖고 왔기 때문에 그 사이에 여러 그 우려 속에서 뭐 이런저런 사고 우리나라에도 있었고 사고 아닌 사고가 있는데 그런 사례들도 들고 하면서 가령 시험연구용다 그러면은 시험연구용 관련해서 과연 어떤 위험 사례가 발생했느냐, 그런 것도 제시를 하고, 그래서 그런 기본 전제들이 앞으로 좀 잘 각 용도별로 이렇게 부과가 된다 그러면 국민들로부터도 또 성의 있는 그런 계획으로 보고 잘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각 부처들 혹시 그런 측면에서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하고 바라봅니다. 예. 좋은 말씀인 걸로 보이고요. 위험의 속성이나 이런 거를 잘 분류를 하고 또 부처별로 사고사의 전파죠 일종의 이런 거를 좀 잘 나타내서 안전관리 계획의 어떤 필요성, 또 실효성 뭐 이런 걸 높여보자. 또 이해도 이런 것도 같이 높여보자 이런 말씀인 것 같고 저희가 좀 뭐 남은 시간에 부처별로도 혹시 저희 쪽에서 한번 검토를 먼저 해보고 가능한 선에서 저희가 요청을 해서 보완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좀 받아들이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LMO R&D 기술이 생각보다 되게 빨리 개발되고 있고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술 개발에 비해서 안전관리 기준이나 아니면 평가 기술, 심사 기준이 조금 더 늦어진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그거는 과기정통부 입장으로서는 기술이 그만큼 빨리 개발되다 보니까 그걸 뒷받침하는 그런 기준이 조금 늦어져 보인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 바이오 위비평가 원팀 리노베이션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에서 주관하고 그 심사부처인 산업부랑 질병청 같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저희가 어떤 LM을 개발을 해서 이걸 상업화하거나 사업화할 때 어떤 기준으로 평가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을 때 질병청, 산업부 같이 공동으로 연구해서 심사 제도 업데이트하고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사업도 많이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3년째 진행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과기정통부에서 R&D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심사 제도랑도 같이 관리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정말 간단하게 답변 준비가 되셨으면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사실 우리가 이 GMO와 관련된 이 다양한 회의나 토론회를 정말 종종 했는데 이렇게 다양한 많은 분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오랜만이잖아요. 오랜만에 했더니 정부 부서의 담당자분들이 다 바뀌셨습니다. 여기 김기철 센터장님 한 분만 지금 아는 분이고 나머지는 싹 다 바뀌셨는데 그래서 29페이지에 나와 있는
국제적 이슈 대응을 위한 정부 부처별 바이오 안전성 전문가 양성 미흡에서 빈번한 인사이동 및 업무 과중으로 인한 심도 깊은 대응 어려움. 완전히 동의가 됩니다. 저는 이거와 관련돼서 이게 여기에 글에 실렸다는 것 자체가 너무 기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항상 와서 오시는 공무원 분들 보면 제가 정확하게 급수 이런 걸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 보니까 7급 공무원 분들은 그 부서에서 거의 정년하실 때까지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5급이 넘어가면 부서 이동이 계속 한 2, 3년에 새로운 분이 오시고 새로운 분이 오셔가지고 하는데 정말로 그 담당하시는 실제로 이걸 담당하시고 오랫동안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좀 더 할 뭐라고 그 양성하는 방향에 대한 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살짝 의문이 가는 게 근데 거기에 왜 사회경제적 고려는 뺐을까?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LMO와 관련돼서 과학기술 자체로 가지고 안전하냐 안전하지 않느냐와 관련돼서는 정말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회경제적인 고려는 다릅니다. 이거는 뭐냐면 그 한 국가 안에서 이 LMO와 관련돼서 이것과 실질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과 관련된 얘기고 이거는 지금의 LMO를 가지고 GMO를 가지고 얘기해보자면 사실 이번에 주키니 사건이 대표적인 경우잖아요. 1차적으로 농민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받습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알지도 못하고 그걸 10년간 먹어온 소비자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사회경제적인 고려를 왜 뺐을까라는 의문이 살짝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포함을 시키고 좀 더 양성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처음에 사전 질문에서 표시제, 완전 표시제 질문이 있었는데 답변을 하시면서 뭐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기억하기로 식약처가 이거를 법안 시행을 한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20년이 지나는 동안에 늘상 이것이 항상 지적이 됐었고 지적이 될 때마다 앞으로 고려하겠다. 앞으로 조만간을 해서 지금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거든요. 근데 2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어느 업계건 소비자건 간에 한 가지 공통되게 뭔가 합의가 될 수 있는 저는 유일한 분야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안전표시제 중에서 원료 기반입니다. 그러니까 난제어 표시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원체 논란이 많고 비교도적 혼인율을 어떻게 볼 것이냐 논란이 많아서 그거는 앞으로도 정말 오랜 세월이 걸리겠지만 식품과 관련된 표시에서 가장 기본은 원료 기반입니다. 마무리 좀 다른 모든 식품에서는 식품과 관련된 모든 표시는 다 원료 기반으로 합니다. 그것이 원산지가 어디냐 아니면 그것이 친환경으로 재배가 됐냐 유기농으로 재배가 됐냐 아니면 이런 것들 다 원료 기반인데 유일하게 GMO 표시만 결과 기반입니다. 그래서 완전 표시에서 우리가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거는 GMO를 원료로 썼으면 표시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몇 %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않고 GMO를 원료로 썼으면 예를 들어 가장 대표적인 식용유 같은 거죠. 식용유, 간장, 올리고당, 물엿 같은 이런 예외, 표시 예외는 원료를 분명히 GMO로 썼으면 그냥 원료가 GMO입니다 라고 쓰면 간단한 거기 때문에 완전 표시제와 관련돼서 다른 건 몰라도 원료 기반 표시에 대해서는 식약처에서 다시 한번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해서 하루빨리 결론을 내려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완전 표시제와 관련돼서는 또 많은 또 회의나 이런 게 있을 예정이니까 관련도 잘 첨부를 해주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전문가 양성과 관련돼서는 어쨌든 관계부처에서도 이번에 다 같이 반영을 했으니까 많이 노력을 해주실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사회경제적 고려를 제외는 이게 뭐 오해를 좀 하네요. 근데 저희가 왜냐면 어떤 분이 사회경제적 고려 분야에서 10년 이상 전문가로 지금 활동을 국제적으로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분야는 일단 그래도 전문가가 계시다. 이 분야를 빼고 나머지 빨리 전문가 양성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쏘는 건데 아마 이게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관련돼서도 사회경제적 고려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전문가 양성을 위해서 다들 노력을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 저기 아까 GMO 반대 전국행동께서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정부에서 답변을 안 드린 것 같아가지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 주신 내용, 그 체계적이고 투명한 정보 관리 이런 내용도 저희가 사실 기본 방침 중점 추진 과제에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 잘 감안해서 소통 그런 부분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뭐 산업부에서 챙기겠다고 했으니까 아마 더 잘 챙기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센터와 같이 해서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예. 대표님 코멘트 해주시겠어요? 그럼 이거 마지막으로 코멘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 크롭라이프 한국지사의 김성호 대표입니다. 저희 추진 전략을 쭉 보면은 이게 그 시행이 매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사실 그 LMO 안전관리는 국민과의 소통이 그중 중요한 파트라고 여기 부처에 계신 분들이 다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추진 과제 보면은 과연 이 소통을 했다 안 했다를 나중에 사후관리 차원에서 이게 어떻게 이걸 피드백을 받으실 건지에 대한 계획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통 과제로 매년 LMO 안전관리에 대한 인지도 조사를 한번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그래야 우리가 지금 소통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가장 최근에 작년에 소비자연맹에서 그 인지도 조사를 했는데 그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생명공학 작물에 관한 LMO죠. LMO에 대한 정보를 제일 많이 얻는 데가 그 인터넷입니다. 정부 홈피나 정부 부처에서 받는 퍼센트가 얼마 되는지 아세요? 1.4%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교육이나 세미나를 통해서 받는 것도 4%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거 보면은 그게 아마 3차까지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4차는 아마 소통과 뭐 인식 개선이든 재고든 아마 강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한번 수행 평가를 매년 그 통합된 인지도 조사를 한 번씩 해주시면은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소통을 충분히 하고 있구나 아니면 어떤 부분이 부족했구나 이런 것들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제안을 드려봅니다. 예, 좋은 제안이시고 저희 꼭 반영을 하고 저희가 인지조사는 매년 하고는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걸로 조금 더 성적표 개념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좀 해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감사드리고 혹시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으신 말 있으시면 좀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이제까지 이제 한 1년에 걸쳐서 저희가 그 관계부처에서 많이 준비를 했고요. 오늘 이제 공청회를 거쳤고 아마 이 많은 의견들 아까 주신 의견들 저희 검토하겠다는 의견들 반영을 해서 아마 조만간 안전관리 계획이 완성이 되면 여러 가지 방식으로 다시 배포를 드리고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에 와주신 분 모두 감사드리고요. 혹시 과장님 혹시 마지막 혹시 그러면 오늘 공청회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